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나는 사주팔자 이야기를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번 시간에 병화에 대한 병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같이 지지 공부를 하면서 적천수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시간 말미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글자만 일단 살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예고편이라고 할까요? 예고편에 그 도화살이란 바람인가? 라는 제목을 제가 이제 달아놨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살이라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진실, 신살이죠. 이 신살의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신살이 대부분이 등장을 하게 돼요. 사주를 이제 통변을 하면서 과연 이 신살이라는 것이 사주에 적합한 그런 역할을 하는가? 실질적으로는 큰 작용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각종 신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살의 신자는 이제 신령하다는 뜻입니다. 신령이죠. 이 신령이라는 뜻인데, 이 신자라는 귀신 신자입니다. 귀신 신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귀신 신자, 그리고 신령하다, 신묘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 살이라는 글자는 죽일 살자가 해당돼요. 죽이다. 그래서 신살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합쳐서 부르는데, 요 신이라는 글자는 이제 길작용을 하는 겁니다. 길작용. 그 사주 통변 과정에서 좋은 작용을 하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살은 말처럼 죽이다는 의미로 우리한테 흉작용을 하는 그 글자입니다.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희신하고 용신 있죠. 요것은 이제 길작용을 하는 겁니다. 길작용을 하는 것이고, 기신과 이제 구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흉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뭐 용신과 시신을 판단하는 방법, 기신과 구신을 판단하는 방법, 또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한신이라고 있어요. 한신. 일단 설명만 드릴게요. 말 그대로 한가 한자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그 사주 구성에서 이 한신이 존재할 수가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데 이 한신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사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글자. 좋은 작용을 하는 희용신이나 나쁜 작용을 하는 기구신이 있지만은 이 글자가 만약에 사주에 배치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가로운 뭐 귀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흉작용도 없고 길작용도 없이 쉽게 말하면 중간에 어중중하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병화를 마치고 이제 정화를 음화인 정화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예고하던 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도화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 나이가 들으신 분들은 도화, 이 복숭아 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살이죠. 제가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한참 할 때, 그 복숭아 꽃을 봄에 이제 꽃이 폈을 때 이제 한번 살펴보았죠. 근데 참 묘하게도 참 그 꽃술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내세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모양이 상당히 참 오묘하게 생겼다. 그것은 뭐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로 그 이제 그 모양을 보았는데 역시나 도화살이란 이름을 붙일 만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 도화살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면 바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바람이요. 우리가 풍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은 바람과 남녀의 바람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태어난 연, 월, 일, 시가 있습니다. 각각의 두 개의 간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 일이 이 일간이라는 이제 요 글자가 이제 자신을 뜻한다고 그랬죠. 자신. 나죠. 나자. 나. 요 일간이 사주의 이제 기준이 되는데 내가 주위에 어떤 글자를 맞이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서 이제 통변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신이 주체가 돼서 이 나머지의 글자를 보는데 특히 이 도화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연에 꼈다, 뭐 월에 있어야 된다, 뭐 일에 있어야 된다, 시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연주나 여기 연이죠. 연 다시 쓰겠습니다. 이 연주나 일주 나의 밑에 배치되어 있다고 보통 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도화살이 있다. 도화살이라면 옛날에 이제 뭐
뭐 기생이라든지 뭐 기생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생. 이 기생이라든지 주로 화류계에서 근무하고 일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의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모모 씨는 뭐 도화살이 있어서 아마도 뭐 이런 화류계나 이런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을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명리학자도 있지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화살이 있는 사람이 주로 아름답다, 이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 사주를 통해서 임상 시험한 것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연주나 이제 일주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도화살이다. 그럼 어떤 글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이 지지편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이제 왕기라고 하면 되겠죠. 왕기. 가장 강한 기운을 가진 글자. 왕기. 뭐, 혹은 이제 왕기라고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불러요. 근데 저는 이제 기운이 더 나은 글자로 보여서 뜻풀이 할 때 왕기 뭐 이렇게 이제 뭐 부르는데, 뭐 각자 그건 자신에 맞게끔 뭐 이름을 불러주시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왕지가 이제 배치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도화살이 있다, 예쁘다, 사교성이 좋다, 잠시만요. 사교성이 좋다, 뭐 이렇게 이름은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쁘거나 아름답거나 사교성이 좋다, 이런 글자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관계보다는 사주에서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은 이 목화 통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명하고 이제 금수상생, 목화통명이 이 일간인 나를 기준으로 해서 아름답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목화통명, 물론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사주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것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좋은 영향을 가지는 그런 글자로서 배치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목화통명 이렇게 부르고, 또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서로 상생하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금수상생, 이렇게 보는데, 이 목화는 말처럼 이렇게 밝다는 의미죠. 밝을 명. 금수상생은 서로 잘 생해준다, 아름답다. 그래서 이 목화통명은 아름답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목화통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화살이라는 글자보다는 이런 글자가 잘 배치가 되어 있으면 대부분이 좀 아름답고 이쁘고 우리 소위 말하는 그런 이제 그 부류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통명은 이제 그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사교성이 좋고 뭐 그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런 이제 사교성이라고 하죠, 그죠? 말솜씨가 좋고 말솜씨죠. 이렇게 보통 부르고, 이 금수상생이라는 것은 주로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 이 지혜를 뜻하는데 머리가 좋다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잖아요. 머리도 좋으면서 생각이 깊고 판단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다고 할까요? 그런 그 성분이 있는 게 바로 이제 금수상생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화살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나?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인 나를 중심으로 해서 왕지인 자수, 오화라고 묘목, 그러고 유금, 이 네 개의 글자가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도화살이 꼈다, 뭐 이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 월, 일시에 좌오 묘유가 배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이제 삼합이라는 게 있어요. 삼합. 요것도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12개의 지지 중에서 12개 지지에서 3개씩 묶어서 합이 됐다 해서 이제 삼합이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제 그 해묘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그 삼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의 기운이고, 이건 목의 기운이고, 이건 이제 토의 건조한 토의 기운이에요. 건토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건자 써가지고 건토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불의 기운이 강하다고 보면 되겠죠. 입토도. 요렇게 구성된 삼합 중에서 삼합 글자가 있으면서 이 자수가 일지나 연주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도화살이 있다. 도화살이 있으니까 사교성이 좋고 이쁘고 뭐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고, 심지어는 바람기도 있다. 바람. 반드시 이런 글자가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 여자는 바람기가 있다 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연치 않게 그렇게 인생 과정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런 이 살이라는 글자에 너무 빠지게 되면 바로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냥 글자만 보고 당신 도화살 있어, 당신 남자 조심해, 당신 여자 조심해, 이렇게 이제 사람들 보통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답이 될 수는 없다. 답이 아니고 풀이하는 과정에서 이제 군더더기처럼 이제 이렇게 나타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뭐 이렇게 통변을 하는 사람도 뭐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가급적이면 자연의 법칙인 그 생극, 생극의 원리에 따라서 뭐 간설이 들어왔다. 여자 입장이 되겠죠. 뭐 이제 또 재성이 들어와 있다. 이런 글자의 동태를 살펴서 생극체와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서 이 글자들의 동태를 살펴서 통변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마다 그런 기운이 남자나 여자의 기운을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입장에서 본 관살, 남자의 입장에서 본 이제 재성, 그것의 동태를 보고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 이게 쉽게 말하면 용신의 작용을 할 건가, 용신, 아니면 지신의 작용을 할 건가, 이거 살펴보면 됩니다. 이거. 근데 이런 걸 살피지 않고 자꾸만 어느 한 글자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또 나쁘게 말하면 뭐 협박도 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늘 사주를 판단하고 그러고 이제 자문을 구하자고 할 때는 좀 더 자연의 이치에 가깝게 이야기하는 자연의 음악 오행과 생극의 이치를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다. 사실 그게 또 정답이고, 제가 재미나는 사주팔자 이야기라고 했지만은 자연을 살피고 관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명리학 사주입니다. 자연의 이치대로 그 글자의 생극 관계만 정확히 판단을 해준다면은 꼭 그런 도화라는 표현의 글자를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말로 현혹을 해서 좋은 말로 현혹을 해가지고 손님을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협박을 한다든지 또다시 다른 걸로 연결시켜서 뭐라고 할까요? 뭐 구슬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구슬을 해야 된다든지 뭐, 부적을 써야 된다든지 뭐 이런 그런 걸로 유도를 해서 재물을 편치한다. 내가 취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크게 사주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도화라는 글자의 현혹이 되지 말고 정확한 자연 상태의 풀이를 해주는 것이 아마 올바르고 정확한 아마
명리학자의 그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대체적으로 제가 임상 실험을 많이 해 보았지만은 목화통명이나 금수상생을 가진 그런 글자가 배치되어 있으면 지혜롭거나 아름답거나 말솜씨가 좋거나 사교성이 좋거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살에 너무 현혹을 하다 보면은 무지한 그 457개인가요? 있어요. 이 살이. 8글자에서 누구나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늘 그런 살로 인해서 이제 이 통변에 이제 문제점이 자꾸만 드러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도 457개 정도가 지금 현존한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도 필요가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또 도화라는 글자, 무슨 살 글자가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생존해가지고 오는데, 이게 잘 안 없어져요. 한번 버릇이 들게 되면은 그 버릇에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지 고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뭐 생활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관습이라는 거 있잖아요. 관습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이제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습. 이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만 이것이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없앨 것은 가강히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명리학자로서의 어떤 바른 도리가 아닐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다시 또 잠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도화라는 살이 가는 바람을 의미하는 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목화통명이라든지 금수상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옛날 방식대로 한다면 뭐 기생이 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 좋은 말도 있잖아요, 그죠? 대중적인 인기를 가진 사람들, 대중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 뭐 유명한 강사라든지 뭐 연예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특히 연예인 있잖아요. 네? 뭐 강사도 있을 거고 말 잘하는, 그죠? 또 뭐 있죠? 뭐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운동을 뭐 하는 사람, 특히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런 글자가 배치되어 있으면 이제 연예인이라든지 말 잘하는 사람, 사교성이 좋은 사람, 이런 직업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직업이 좋을까? 이 사람은 목화통명이 발달돼서 나름대로의 미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뭐 어떤 하나 예를 들면 경쟁심이 있는 글자가 배치되어 있으면 체육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체육인. 그리고 말 잘하고 사교성이 좋은 사람들, 뭐 연예인 중에서도 뭐 일반 탤런트 있죠. 탤런트나 아니면 이제 일반 직업군으로서는 이제 뭐 변호사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변인 가운데 요 변이란 건 말씀 원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말로써 대신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변호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요 글자 하나씩 이게 한자는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은 이렇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관찰자가 되든 아니면 방문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되든 간에 그런 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이렇게 풀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중간에 하나의 신사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편에 정화라는 이제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